반갑습니다. 4.10 총선거 날짜가 오늘 2월 29일로서 정확히 40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는 3월 21일이 후보자 등록 또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선거운동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 반헌법적인 이상한 선거제도 때문에 이재명 일당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만드는 그런 제도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좌파 우파 간에 비례대표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국회에 들어가기 쉽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소 정당들이 난립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 난백상이 보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열차는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문제를 안고 4.10 총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세력연합 각 단체 지도자님들께서 이때를 맞이해서 긴급 자라내를 갖고 이번 총선거의 전망이랄까 이런 것을 잠깐 짚어보고 또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태산 같은 총선거에 있어서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오늘 나오신 분들은 우리 서옥식 자유교양재단 대표님, 또 제 왼쪽에는 자유유권자연맹 여재병 대표님, 또 이 좌우에 앉으신 우리 윤용 부추연 TV 대표님, 윤봉길 의사 숙모회 회장님이십니다. 또 우리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 김길도 대표님, 또 헌법수호 국민운동 본부 김피터 의장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또 여성 지도자분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부정선거의 이 문제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윤용 의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4월 10일 날 이제 총선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투표지가 기계에서 이게 쫙 인쇄돼서 나와요. 나오는데 맨 하단에 중앙선거위원장의 직인이 딱 찍혀 있어요. 네. 그 찍혀 있고 그 밑에는 또 어떤 도장을 찍어야 되느냐면은 그날 그 투표 관리하는 관리관의 도장이 또 딱 찍혀 있습니다. 이게 본선거에서 이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사전 투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틀려요. 이게 일반인들은 본선거와 사전 투표가 다 똑같은 형식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본선거하고 사전 투표의 형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선거에서는 이제 투표하러 가지 않습니까? 투표하러 가면은 이제 투표 관리관이 누구냐 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입니다. 직원이 표를 이렇게 인쇄돼서 나오는 거를 딱 줍니다. 그러면 보면은 거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투표지를 나에게 준 그 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이 2개 찍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전 투표로 장소를 옮겨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전 투표에서는 대단히 황당무계한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이렇게 인쇄돼서 투표지가 쭈루룩 나와요. 나오는데 맨 끝에 누구 도장이 찍혀 있냐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노태악이죠.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본선거에서는 그 투표 관리를 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개인 도장이 찍혀 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그 개인 도장은 싹 찍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8번인가 9번인가를 선거를 치렀거든요. 치렀는데 어떻게 되었냐면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에요. 홍길동이가 그날 이제 투표 장소에 사전 투표에 그 투표 현장에 와서 이제 일을 거들고 투표지가 인쇄돼서 나온 것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투표지를 누가 나눠 줬느냐? 투표지에 투표지 함이 있는데 함에 조그만 구멍이 잘못 뚫려가지고 그거를 이거는 그 불량품으로 분류를 하고 하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맡아서 하게 하는데 관리관의 도장이 없기 때문에 이 관리관이 천장을 인쇄해서 처리를 했는지 1500장을 인쇄해서 했는지 1만 장을 인쇄해서 했는지 이거를 나중에는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 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자기 도장을 안 찍기 때문에 박 씨가 이렇게 했는지 최 씨가 이렇게 했는지 이 씨가 이렇게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아무개 후보가 이제 출마를 했는데 최아무개고 이아무개, 오아무개에게 집중적으로 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꾸며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그 작업이 가능해요. 예. 야, 이상하다. 왜 오아무개 표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의심을 해도 의심을 풀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관리관의 도장이 안 찍혀 있기 때문에 누가 그따위 짓을 했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모아진 투표지를 이제 개표 장소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개표 장소로. 그럼 거기에서 그 개표 장소에서는 열심히 이제 표를 보고 뭐 직접 그 확인을 하고 아주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난리법석을 피웠대자 소용이 없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미 표가 조작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본선거 현장에서 아무리 투표지를 뭐 검색하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눈을 후둥그레 하고 잔뜩 긴장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한들 거기서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에서 이미 다 정해져 가지고 이쪽에는 1만 5천 표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지 멋대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5,200표를 보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라는 데가 완전히 수원지예요. 수원지. 왜 우리가 가뭄이면은 그 물이 어디서 옵니까? 농촌에서 수원지에서 물이 오죠. 네? 그 수원지에서 물이 오듯이 거기서 전부 투표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관훈 클럽에서 관훈 클럽
그 토론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이상하다. 사전투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모순이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관리관의 도장을 일일이 다 찍으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인원도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어요. 아니 그럼 본선거에서는 왜 관리관이 도장을 찍습니까? 네? 본선거처럼 그렇게 해야지요. 네. 그러니까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돈도 들어가고 뭐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돈 다 정부에서 대준다. 네. 사람이 모자라면 긴급 이렇게 동원을 해서 사람도 다 채워준다. 근데 왜 자꾸 고집을 피우느냐? 관리관 도장 없이 하는 것을 왜 고집을 피우냐 이거예요. 이상하다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긴장 상태로 되어 있는데 한 위원장이 양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운명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양보 안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투표 관리관의 사전 투표장에서의 투표 관리관 담당관, 코 담당관의 그 도장 날인하는 문제, 이것이 생명이죠. 이것을 현장에서 날인하지 않으면은 그걸 미리 인쇄를 해버리면은 그런 인쇄된 투표지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는 반드시 투표 관리관이 자기의 사인을 그 투표 용지마다에게 날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인쇄로 그것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법률 위반이죠. 그런 그 시행령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짓을 하고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 조직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녹을 먹고 세금을 소비함이 있다는 자체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참 코미디 중의 코미디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는 우리 공병호 TV에서 공병호 박사하고 여러 그 재야 전문가들이 통계 분석을 해서 밝혀낸 것과 같이 엄청난 표를 어쨌든 언제 집어넣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집어넣은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투표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거죠. 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과연 이 투표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참 이런 원천적인 문제에 놓여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 현재의 부정선거가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현재의 그 여야 판세를 보면 최근에 여론조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서 박사님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울시입니다. 4.10 그 총선은 크게 이 두 가지 점에서 그 문제를 좀 짚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전 이 윤 교수님이나 노재성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그 부정투표 문제인데 부정투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재명의 그 꼼수로 그 준연동형 그 제도를 해서 거기에 그 소위 이 좌파 종북 좌파 인사들이 대거 국회로 진출하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이 부정투표 이 자체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난번 그 작년에 그 국가정보원하고 중앙선관위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진흥원하고 합작을 해서 그 이 중앙선관위 그 투표 관련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한번
해봤더니만 모든 가능한 부정선거 유형은 다 할 수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컨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심지어 선거인 명부까지 유령 투표 명부를 조작할 수 있는 사건. 그 다음에 이 직인 선거관리위원장 직인뿐만 아니라 투표관리관 사인까지도 이조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사전투표 제도라는 게 이게 왜 나쁘냐 하면은 예컨대 어느 후보가 나섰을 때 이 사전투표는 본투표 한 4, 5일 전에 실시됩니다. 이틀간. 그러면은 그 후보에 대한 평가, 예컨대 그 후보가 뇌물을 받아먹었다, 또는 불륜을 저질렀다, 또는 사기를 쳤다, 또는 음주운전을 했다, 이럴 경우가 뒤늦게 밝혀지면은 이 유권자들의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4, 5일 전에 투표를 실시하면 그 후보자는 깨끗한 후보자로 그 유권자에게 각인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본투표 하루 전에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 사기를 했다, 우문전을 했다, 또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그 범죄가 있을 때는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 문제에 큰 치명적인 결정과 문제가 있는 것이 사전투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를 아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 같은 케이스죠. 예. 그리고 지금 연동형 이 제도를 보면은 거기에 옛날 이석기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그다음에 진보연합, 그다음에 좌파 시민단체 연합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이가 원래 이 비례대표 때는 47명 아닙니까? 지역구에서 253명이고 그래서 300명인데 이 47명 중에 자기들도 최소한 20명은 먹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이 국민연합 20명 먹을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20명 중에 10명 정도는 좌파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산한 모양인데 이 좌파들이라는 게 뭡니까? 이 대한민국 부정하는 세력이고 그에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다, 한미동맹 해체다, 국가보안법 폐지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공산 연방제 통일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그걸 신조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 애국 활동을 기리는 영화 건국정신이 나와서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2, 3일 전에 벌써 1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일 겁니다만은 이 영화가 이렇게 숨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시정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송현동 부지에다 짓겠다고 하니까 벌써 이 종북 좌파는 물론이고 이 일부 종교단체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까지 지금 반박 성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하냐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짓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승만을 이한영의 이 울사 오조교입니다. 이한영이 그러면 기념관도 지을 거냐 이런 식의 논평을 박선종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했어요. 이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국민들 참 너무 순진한지 선량한지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은 내란 속에 이승만을 그런 사람을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짓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오는 4.10 총선에서 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투표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 세력들이 국회로 진출한다는 거, 이 선거 제도의 잘못,
지금 아직 선거구 확정도 일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서로 이 민주당하고 국힘당이 뭐 이 사랑설레하고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강권은 숫자가 많은 민주당이 있죠.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못 오고 있고 이런 그 연동형 제도로 인해서 이런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한다는 이 사실을 참 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이 될지 좀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제대로 눈을 뜨고 감시를 하고 투표에 임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제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없던 이런 야바위식 정당 만들기가 되게 돼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역구 후보를 한 명도 안 당선되어도 비례대표 투표만 받으면은 그 투표율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하나 둘 셋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 조국이 같은 지금 범법으로 재판을 받고 내일 모레 감옥에 들어갈지가 될지도 모르는 자도 정당을 만드는 이런 사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전북 좌익 정당이 무슨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서 박사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른바 민주개혁 진보연합이라고 하는 이 위성정당, 다시 말해서 비례대표 표만 넣는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그 옛날에 이석기 추종 세력, 대한민국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세력, 이들을 10명이나 거기다가 앞번호에다 넣어가지고 한 15명 내지 이상 아까 말씀한 우리 서 박사님 20명으로 봅니다만은 지난 4.15 총선에서 보게 되면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을 끌어모았죠. 그러면 이들 10명이 이 선거 제도의 맹점을 뚫려서 국회에 들어간다 이런 일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 통치권자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이 선거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현재 그 판세는 보면 부정선거만 없으면은 이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걸로 최근에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여전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 여론상으로서는 많이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이재명이 하는 모든 그 집들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막상 때 보면 1~2% 차이밖에 안 나지 않고 하는 거 봤을 때 과연 이 상태로 갔을 때 우리가 국민의힘이 완성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좀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부정선거의 가장 문제는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확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영남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그 당선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당선됐으니까 떠들 필요도 없고 자기가 떠들어봐야 불이익당하니까 거기선 그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은 금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괜히 그런 부정선거 당선되어 있는데 부정선거 이야기 해봐야 자기만 불이익당하니까 요번에 인천에서 나온 민경욱 같은 사람이 떠들어봐야 좀 미친놈이다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갖다가 평가 전환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4년 동안 마음 졸이고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그 부정선거에 이 초점을 맞춰보면은 사전 투표에서 조작을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판결이 나 있습니다.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투표지에 관리관의 도장을 찍어달라 그렇게 했는데 굳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 도장을 못 찍겠다. 인쇄하는 거 써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관의 도장을 못 찍어주겠다는 겁니다. 관리관이 그 도장 찍어주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걸 안 찍어주겠다는 것은 그만큼의 양을 가지고 장난을 치겠다는 것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말만 하고 뭐 해주세요. 결과도 없이 만약에 해서 서울 시민에서 투표를 했다. 사전 투표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막 찍어 이어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발표해서 이런 경기도 지역에 뭐 100%, 200% 당락이 좌우되는 그런 지역에서 아이고 뭐 이재명이 당이 됐다 발표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 잘했니 못했니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조치가 있습니까? 한동훈 씨 조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은 다 부정선거 없다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전투표를 아무데 가서라도 하는 사람은 하는데 전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본투표장에 가서 사전투표한 사람이 본투표장에 가서 또 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만큼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저쪽에서 그런 무더기표를 집어였고 본투표가 또 집어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세력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씨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저번에 국정원에서도 전선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 도리어 국정원장 목을 쳐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도대체가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무리 인기 좋다고 가가지고 어느 지역 가서 사람들 많이 왔다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이 오면 뭐합니까? 발표할 때 이재명이 되면은 당신은 끝인 걸 알아야지요. 이재명 한동훈 씨 정신 차리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정선거에서 국민의힘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부정선거를 지난 2016년부터 사전투표 제도가 그때 채택이 됐는데 공병호 박사의 연구에